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출이 많은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융권이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출받은 돈이 어디에 사용됐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연체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은행도 다 알고 대출해준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시장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한도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을 받은 이후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와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나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통한 자금 이동 경로를 더 면밀하게 검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각각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상황을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의 이동을 끝까지 보겠다. 오늘은 이 변화가 왜 시작되었나와 실제 금융기관은 어떤 부분을 보고 있나, 그리고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활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장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진짜 의미. 최근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정부가 결국 집을 팔라고 하고 있다.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금융권 실무에서는 조금 더 넓게 봅니다. 과거에는 담보가 충분하면 대출 연장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5억 원 아파트에 대출이 5억 원 정도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담보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차주, 주택 보유수, 전체 부채 규모, 소득 구조, 사업 현황, 현금 이동 현황, 그리고 미래의 상환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즉 예전에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함께 보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담보대출을 잘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장 사업자 대출이 집중점검 대상이 된 이유.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 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재고를 확보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광고 마케팅을 집행하거나 설비를 투자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상승기 동안 일부 차주들은 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부동산 투자 자금처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가계자금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자 대출이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사업자 대출을 단순한 담보대출의 다른 버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처음부터 사업 목적을 전제로 승인되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기존 사업자라면 사업 운용 이력, 현재 나오는 매출과 부가세 신고 현황, 사업장 현황, 세금 신고 자료, 현금 수익과 이동 상황, 그리고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 계획, 예상 매출, 기존 소득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느냐가 핵심입니다. 3장 실제 적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은행이 처음부터 다 알고 대출해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시점보다 이후 자금 이동을 더 중요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대출이 실행된 뒤 그 자금이 어떤 계좌로 들어갔고 이후 어디로 이동했나와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대출이 실행된 뒤 사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시 개인 계좌로 이동하고 이후 부동산 계약금이나 잔금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 이동은 대부분 금융기록으로 남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FIU, 금융정보분석원, 시중은행들의 데이터 분석 수준도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거래도 시간이 지나 다시 점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출을 잘 받았느냐 보다 그 대출금을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장 금융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 실무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영어로는 EOD, Event of Default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계약을 어겼으니 남은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세요. 많은 분들이 연체가 있어야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체가 없더라도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는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금융기관은 이를 약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상환 요구가 나올 수 있고 대안 거절, 추가 대출 제한, 신용도 하락, 카드 한도 축소, 마이너스 통장 연장, 거절 같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단순 연체보다도 약정 위반을 더 심각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를 잘 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5장 국세청은 무엇을 볼까? 국세청이 보는 핵심도 결국 하나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를 들어 신고소득상 설명 가능한 자금이 5억 원인데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나머지 10억 원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 사업자 대출 내역, 금융계좌 자금 이동 경로, 가족 간 자금 이동, 법인 계좌 거래, 증여 가능성,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집을 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집을 살 때 들어간 돈의 출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설명이 가능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순간부터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무조사나 금융기관 점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자료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장 그렇다면 이제 대출은 끝난 걸까?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은 못 받는 건가요? 사업자들은 이제부터는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시장은 대출을 무조건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이 명확하고 상환 능력이 검증되고 자금 사용 계획이 분명한 차주에게는 여전히 다양한 자금 조달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담보만 있으면 대출이 쉽게 나오던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담보가치뿐 아니라 사업의 실체, 사업자 업종과 업태, 매출 내역, 부가세 신고 내역, 세금 신고 내역, 사용 목적까지 함께 봅니다. 즉 대출이 막힌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기준이 더 정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장 실제 사업자들이 활용하는 자금 조달 전략.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현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때도 있고 직원 급여가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좋은 사업 기회가 생기거나 설비 투자와 사업장 확장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자들은 보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활용해 운용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운용자금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 금융 현장에서는 이를 자산의 유동화라고 부릅니다. 자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용자금인지 시설투자 자금인지 재고 확보 자금인지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자금인지 광고비인지 사업 확장 자금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8장 금융기관이 실제로 보는 4가지.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담보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보통 크게 4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담보가치입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KB 시세와 안정성을 봅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나와 매출이 발생하고 있나, 그리고 사업장이 존재하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현금 수입과 이동 상황입니다. 매출이 꾸준한지, 비용 구조는 어떤지, 상환 여력이 있는 것인지를 봅니다. 네 번째의 경우엔 자금 사용 계획입니다.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 목적이 사업과 일치하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과거엔 그나마 규제가 덜했지만 최근에는 더 깐깐하게 사업자 운영 이력, 사업자 업종과 업태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 자료, 사업자 계좌 자금 이동, 카드 매출 단말기 내역과 사업자 대표 후 소득금액 증명원상 내역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업자 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일수록 단순 담보보다 실제 사업 운용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은 현재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사업자 대출 점검, 자금 실적 조사, 사후 관리 강화, 이 모든 경향은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돈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것이 대출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현재도 담보력과 사업성을 갖춘 차주에게는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더 명확한 목적과 더 투명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규정 안에서 내 자산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입니다. 미래엔 자산가와 일반 투자자의 차이는 단순히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을 얼마나 이해하고 내 자산과 현금 이동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느냐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대출을 많이 받는 기술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차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담보대출을 잘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